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3.5%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미국하고 격차가 계속 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오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간다. 높은 금리가 뉴노멀이다라고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속되면서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오늘 아침에 보면 공공금융기관, 그러니까 각종 보증회사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죠. 주택금융공사, 또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금융공공기관입니다. 근데 이 금융공공기관이요, 고금리 고물가로 빚을 갚지 못한 금융기관 대출자가 급증하면서 그 대출자 대신에 보증을 써줬다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 변제액이 작년에도 엄청났는데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이 빚을 갚지 못하고 떼먹은 사람의 대위 변제액이 13조 4,412억으로 2022년 대위 변제액 5조 8,297억보다 130.6%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약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데다가 보증을 세워서 돈을 빌려놓고 나중에 갚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떼인 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 변제액이에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한 액수가 5조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전년해에 1조 581억보다 365.3%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떼먹은 돈이 5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권이 한 4천억대의 전세 사기 어쩌고 하는데 실제 전세 사기를 법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대신 갚아주자면 떼인 돈이 5조이기 때문에 그 돈이 5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하면서 이들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금 떼먹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 변제액이 22년에 1조 3,599억에서 2조 2,759억으로 67.4%가 증가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그런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돈도 5,076억에서 1조 7,126억으로 237.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좋은 마음으로 전세 보증을 써주고 그리고 소상공업자, 자영업자 보증을 써줬다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정부가 갚아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모랄 해저드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결국은요, 정부의 기관에서 보증을 세워놓고 그냥 악의적으로 떼먹는 일이 이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증 써달라고 너무 떳떳이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정부기관에 보증을 세우고 당연히 떼먹고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면 못 갚겠다, 10%만 갚겠다 이런 소리를 예사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지금 위태로운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가 공공금융기관이 13조를 대신 갚아줬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빚으로 이제 다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냐? 이것이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도 지금 위태롭고 기업도 위태롭고 가게도 위태롭고 전부 빚을 돌려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일반 회사채 82%가 돌려막기용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1년 새 50%가 올라갔어요. 개인 카드론 대안대출 연체가 5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에 빚이 집중되고 이제 그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부 낮아빠지고 있고, 자, 부동산 등에서 징수하던 세금이 줄어드니까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부터 기업, 개인, 사업자, 개인까지 전부 빚 돌려 막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대출 규모는 너무 많아졌고 또 대출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성장하고는 관계없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1년 전보다 17조 2천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요. 그래서 빚을 돌려막는 일이 지금 너무 흔해졌다는 거예요.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렸고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이래 막 돌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3개 이상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으면 다중채무자인데 지난해 서울시 개인 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였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비율이 61.2%. 그러니까 다중채무를 지다가 나중에는 다 떼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빚을 갚기 위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요. 자, 4월 달에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24조라는 거예요. 3월 달보다 28.6%가 늘어났는데, 자, 4월 달에 발행한 일반 회사채 4조 3,270억 중에서 82.6%인 3조 5,740억이 부채 차안용이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새로운 회사채 부채를 낸다는 거예요. 3월 달에는 부채 차안용 일반 회사채가 67.5인데 이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식으로 기업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대출 연체 금액이 1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의 3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90조. 그래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의 62%, 1100조쯤 되는데 그 중에 62%인 690조가 다중채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채무를 진 개인 사업자가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한 연체액이 24조 7,500억, 1년 전보다 52.5%가 늘어났어요. 자, 지난해 3월에 36조 8천억에서 올해 4월에 39조 9천억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 카드회사와 은행들의 이 카드론 잔액이 총 40조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5천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카드론이 연체된 이들에게 대출을 상환할 자금을 다시 빌려주는 대안대출 잔액이 1조 7,441억으로 1년 전보다 52.3%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또 자기 빚을, 카드회사의 빚을 갚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도 빚 돌려막기 나섰는데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내역을 보면 올해 3월 달까지 한국은행에서 45조 1천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32조 5천억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 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에도 생산성이 있는데 그래서 5%로 빚을 내서 이자, 수익률이 3%인 사업에 투자하면 빚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부채의 기본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2218조, 기업부채 2703조, 정부부채 1035조, 국가총부채 5956조, 6천억가량 돼요. GDP가 1.4% 증가할 때 부채가 4.9%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요,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13.4%나 된다고 해요. IMF 64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왜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개인들이 또 문제가 많느냐 하면 빚을 내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올해 3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1098조 6천억, 즉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100조쯤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860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34조인데요. 2018년 이후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2018에서 2023년까지 5년 동안에 301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기업 부채 늘어난 것 중에 29%가 부동산 대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다 빚더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